보장을 더 프레시하게. 안녕하세요. 보험 장수입니다. 5세대 실손 의료비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자, 실손이 새로 나오는데 왜 긴장해야 될까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 왜 점검하셔야 될까요? 자, 5세대 실손 의료비가 이제 상반기에 4월에는 출시가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요. 5세대 실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작년도부터 계속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 자료를 예시를 들 건데요. 이제 앞으로 5세대 실비는요, 비중증과 중증으로 나뉠 겁니다. 즉 경증, 중증으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중증은 쉽게 나라에서 산정특례라고 해서 이제 의료보험을 좀 많이 적용을 해주는 암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비급여 보장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자, 비중증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겠죠. 실제로 중증 질환은 산정특례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보장은 혜택은 못 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보완이 다 돼요. 그런데 이 비중증으로 이제 가는 경우, 경증으로 병원에 갈 때는 연간 실비에서 돌려받아볼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줍니다. 그리고 통원 일당은 20만 원 동일하다고 나와 있고요. 우리 입원은 병원이든 의원이든 회당 내가 입원할 때 300만 원이라는 보상 한도가 생긴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경증으로 병원 간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드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 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맹장 수술만 해도 돈이 몇백이 깨지고요. 허리 수술, 이런 무릎 연골 수술, 이런 수술만 해도요. 3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기 부담률도 경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다라고 하면 50%만 공제해요. 또 보험금 미지급되는 것도 보면 여기 미용 성형은 원래 안 됐고 도수 체외 증식 치료, 요게 이제 어깨나 허리나 근 골격계라고 해서 요 치료 들어가는 거나 비급여 주사제 들어가는 것들은 보장이 빠집니다. 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개정안으로 바뀌면서 예상컨대 내는 보험료를 절감시키겠다, 많이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그 핵심인 거는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 실손 의료비의 벽은요, 첫 번째, 점점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가 많아진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실손 의료비 보험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실손 의료보험이 있어요. 과연 안심하셔도 될까요? 우리 실손 한번 과거 실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실손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가입 연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부터 7월부터 현재까지 들어가고 있는 실손이 4세대 실손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5년 재가입 주기로 들어갑니다.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세요. 그리고 2013년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가입되는 실손은 15년 재가입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실비, 2013년도 이전에 가입된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인상되는 그 보험료가 굉장히 한계 없이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시기에 가입돼 있는지를 딱 보셨을 때 재가입 주기가 오게 되면 보장 내용이 변경이 되고요. 그전께 갖고 있다라고 해도요. 아무리 보장 내용이 좋아도 내는 보험료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실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때 가입돼 있다라고 하면 2026년도부터 2031년도 사이에는 요때까지만 써먹을 수 있고 요 사이에 재가입 주기가 오시는 거고요. 13년도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28년도부터 36년도 사이에는 변경되는 실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실비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평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은 얼마나 들까요? 평생의 의료비 지출을 얼마나 하게 될까요? 자, 한국인 평생 의료비 절반을 64세 이후에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요. 국민 1인당 평균적으로 평생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약 2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이는 시기는 언제예요? 78세예요. 평균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혹은 없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정말 이 보험이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는 과연 유용하게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실손 의료비에 대한 그 공백을 점검을 해볼까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축소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예시로 우리가 의료비를 500만 원 썼다고 칠게요. 그냥 단순하게. 본인 부담금이 5세대 실비부터 50%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250만 원은 보장을 받죠. 그러면 이 부분 절반은요? 이 높아진 본인 부담금 50%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커버를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예시를 볼까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내가 통원으로 수술해서 1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실손은 얼마를 받죠? 통원한도 20만 원 보장이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이제 꼼수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대는 종결됐어요. 통원으로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거를, 통원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입원 치료로 해서 실손이 있는 소비자한테, 환자에게 그렇게 활용을 하게 했었었는데요. 이제 5세대 실비부터는, 그리고 전년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몇 가지 수술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통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마치 치료의 목적을 입원으로 해서 적게 들어가야 될 돈을 과대하게 조금 의료비를 과대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실비를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았잖아요. 그거를 작년부터는 잡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실비 가지고는 꼼수 시대는 종결됐어요. 그렇다면 이 통원 치료에 대한 부분에 그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실비에서 가장 취약점, 앞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전액 본인 부담금 들어갈 수 있는 비급여 암 치료비예요. 물론 암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치료비 중에 중증 질환 중에 의료 적용이 안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전히 경제질병으로 큰 돈 들어가는 치료비가 뭐냐? 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으로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5천만 원 내가 썼어요. 실손은요, 통원한도 보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980만 원은 어디서 메꿔야 되겠어요? 이 중입자 방사수 치료는 단순하게 입원해서 하면 되지. 중요한 거는 통원으로 치료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입원 치료가 된다? 이제는 못 한다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중증 질환 역시 통원 시대인데 치료비는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싱크홀을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 보험의 예시 설계가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 세 가지를 좀 점검해서 보완을 한다면 실비는 뭐 저렴한 선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조 역할로만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럼 이 실손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험을 설계하는 게 좀 나을까요? 우선은 진단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증 질환에 대한 암 진단자금,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가족력이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병력에 따라 좀 차이점을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진단자금은 확보가 먼저 돼야 되겠죠? 왜? 생활자금의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는 실제적인 치료비예요. 자, 실손이 있든 없든 간에 비급여로 들어가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결코 저렴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부터 막대한 치료비가 쏟아지는 싱크홀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해놔야죠. 이런 식으로 내가 암 수술하는데 비급여면 뭐 회당 1,000만 원씩, 뭐 암으로 인해서 내가 비급여 항암 치료를 하면 1년에 뭐 5천만 원씩, 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하면 5천만 원씩,
암이나 이대 질병으로, 이대 질병이 뇌혈관 심장 쪽입니다. 이대 질병으로 중환자실에서 내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1년에 얼마씩. 이 치료비는 내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선택 치료를 받았을 때 적어도 돈 때문에 걱정은 안 해야 되겠죠. 그 정도만큼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암 치료가 워낙에 다양해졌고 신약이나 신기술이 많아졌어요. 바로 이 비급여, 이 전액 본인 부담 치료는요, 싱크홀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생활자금이라면 치료비는 실전적인 그 치료비에 대한 싱크홀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증으로 넘어가서 내가 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질병 수술비가 필요하겠죠. 물론 실비에서도 돼요. 하지만 실비에서는 이제 보장받아 보실 수 있는 한도가 우선 매우 축소되고요. 절반으로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원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 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질병 수술비들이 조금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 공백을 챙기는 거다, 이제 높아진 자기부담금에 대한 공백부터 챙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든 수술을 하고 수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약관을 보실 때 신기술도 보장을, 신의료기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서 수술 종류별로 조금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곁들여서 실손은 그 좀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1인실이나 2, 3인실을 이용하게 되면 그 실비에서 나갈 수 있는 게 한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돈이 입원을 했을 때 일반 병실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상급병실로에 대한 부분도 건강보험에서 조금 챙긴 다음에 실비는 보조 역할로만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실비가 보험료가 8만 원,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건 가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비가 아직 유지하기에, 이용하기에 괜찮은 뭐 3만 원, 5만 원대 정도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보조 역할로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도 보면요. 추진하게 올라가는 게 있지만 그 올라가다가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목적지까지 길게 가져가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그 연령이나 아니면 나의 연령이나 우리 가족 간의 그 나의 연령이나 나의 생애 라이프에 맞춰서 불필요하게 빠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알맞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활자금 확보하는 부분, 두 번째 실제로 들어가는 아주 목돈 치료비 싱크홀이 들어갈 부분은 좀 막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손에서 높아진 자기부담금, 내가 어떤 걸로 갑자기 수술할지 모르잖아요. 정말 의료비가 들어갈 때, 보험이 필요할 때는 수술이 동반될 때가 아무래도 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은 좀 빨리 준비를 해서 경제활동 하는 동안 납부를 끝내놓고 보장은 노후까지 가져갈 수 있게 보장 자산으로 여러분들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보험의 역할은요, 두 가지로 저는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기와 경제은퇴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경제활동기에 내가 아플 때 나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치료비나 이런 거는 갱신형으로 하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납입면제 등이라든가 이런 옵션 기능이 있는 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내가 경제활동기에 만약에 아프면 그만큼 나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거를 채워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게 보장성 보험이고요. 내 경제가 은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제활동을 우리가 평생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이 경제 은퇴기가 왔을 때는 노후에 생길 수 있는 나의 노후 의료비 지출에 따른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은 이 두 가지 역할이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제활동기에는 나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 하지만 나의 경제의 은퇴기 이후에는 앞으로 나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내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이 돼야 돼요. 보장성 보험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는 자잘한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보험금 얼마 탔다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내가 이 보장성 보험을 왜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니까요. 똑같은 설계라고 해도요. 어떤 목적으로 가져가는 따라서 어떤 이익이나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5세대 실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연도수를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실손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나의 어떤 병력상, 어떤 경제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짜 보장성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장을 더 프레시하게 보험 장수였습니다.